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전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공천 못 받아요 라는 어떤 여당 의원의 비아냥은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눈물 어린 5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공천에서 배제된 강기정 의원의 필리버스터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는 5시간의 연설을 뒤로 한 채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북핵 관련한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을 겨냥한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해서 전체 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대외 교역, 금융거래, 물품 운송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유엔의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맞서서 우리 정부가 서둘러 사드 배치를 발표했지요. 사드 설치를 위한 한미 간 공동실무단이 이미 구성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 정부의 오케이 사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눈치 보는 사이 미국의 존 캐리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직후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야 하지 않는다 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어 백악관은 중국과의 대북 제재 합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니까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방송을 제기한 군 당국이 이번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연일 국군 통수권자,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호전적 수구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 살포를 남측 군이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을 핸들링할 수 있는 카드가 이렇게 없나 싶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3월 말이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입주기업들의 협력업체 대금 지급 시기가 그때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보다 기민하게 뛰어야 할 정부는 무엇하고 있을까?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상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권을 사실상 빼앗아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개인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 것인데도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사흘째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통과를 막고 있는 테러 방지법에 대해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대한변협으로부터 이런 공문을 받고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대한변협도 필요성이 시급히 인정된다는 의견 아니냐라면서 쥐고 흔들었습니다. 어제 이미 국민TV가 단독으로 보도해서 온라인에 회자된 기사인데요. 한겨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변협 의견서는 수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협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장이나 국회 사무처 앞으로 보내는데요. 이번 의견서는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일부 집행부가 모여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찬성이란 말에는 상당한 과장이 실려 있는 거지요. 게다가 하창우 회장은 의견서 제출 소식이 알려진 뒤에 그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때에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일부 지도부 주장대로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것일까? 한겨레는 사생활이 사라진다라고 지적합니다. 각급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홈쇼핑 업체나 비영원 등 개인정보를 보관한 곳은 거의 예외 없이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대상이 됩니다. 테러 위험 인물로 분류되면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은 물론이고 병력과 건강상태, 신체 조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국정원에 노출돼서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산부인과를 통해서 비뇨기과를 통해서 당신의 성관계 정보도 알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계동 전 연세대 교수의 한겨레 기고문 테러방지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이 칼럼에다가 제 견해를 덧붙입니다. 이렇습니다. 북한이 공격해온다면 대테러 활동이 아니라 군사적 방위력에 의해서 대응해야 한다. 주로 소수민족 종교 집단의 갈등, 극단적 정치 이념 갈등이 있어야 자생적인 테러 단체가 가능한데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종교 다원적인 구조인데다 우경화된 이념 편향으로 그런 걱정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국제 테러 단체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분단국이라 막강한 군대와 경찰력이 있어서 경비도 삼엄한 편이고 뉴욕, 런던, 파리, 로마에 비해서 테러 발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무게감도 떨어지는 편이며 더구나 국제 테러단을 지지하고 지원해줄 세력도 한국에서는 찾기 어렵다. 테러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과도할 필요는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9시간 29분 필리버스터를 행사했습니다. 앞선 토론 주자였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장 토론 기록 경신을 불과 49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도 체력도 여유가 있었는데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일까?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기록에 대한 욕심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기록 경쟁으로 가서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의 취지가 왜곡된다고 보았다. 게다가 은수미 의원은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서 고문 피해를 입은 분이다. 피해자의 기록으로 남았으면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뜻이 깊은 박원석 의원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런 경향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최장 기록을 바꿀 수 있을지를 바꿨다. 이렇게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9시 현재 62시간입니다.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은 2011년 6월 캐나다 의회에서 신민주당이 세운 58시간입니다. 당시 신민주당은 우편 노동자들의 노동계약과 관련된 법안을 막기 위해서 103명의 의원이 릴레이로 나서서 의사진행을 지연시켰는데요.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권 보수당은 끝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누리당도 아마 그러하겠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최측근인 윤여철 전 외교부 의전장이 청와대 의전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같은 1급 실장 자리긴 하지만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외교부 의전장으로 옮기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윤여철 비서관의 청와대 행은 외교가에서 화제입니다. 익명을 원한 새누리당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이 일 수 있는 일은 아예 잘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윤여철 비서관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반기문 총장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제1야당발 물갈이 태풍이 국민의당에도 몰아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고강도 인적 쇄신 칼을 빼든 더불어민주당과 쇄신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권 경쟁의 최대 승부처이자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다수 포진한 광주 전남이 공천 전쟁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일부러 현역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전략 공천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밀실 공천이라는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을 자르는 게 구태라는 겁니다. 자, 그나저나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말이죠.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해방 이후 1994년까지 영화관에서 애국가 이후에 상영되곤 하던 대한뉴스가 독보적이었던 국영 홍보 매체. 2000년대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뉴스는 요즘 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워낙 매체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정부 보유 매체나 간행물, 옥외 매체 규모가 190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증의 급증을 거듭한 것이죠. 매체별로는 KTV 등 TV가 6개, 라디오 1개, 이렇게 해서 방송 미디어가 7개입니다. 인쇄 간행물은 1000부 이상 편에는 일간, 주간, 월간, 격월간 간행물이 143개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에는 옥내외 전광판, 온라인 SNS 매체입니다. 다 국민 세금일 텐데 왜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수업과 학습 능력 개선에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지출이 누리과정 시행처 때인 2012년과 비교했을 때 4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돈을 쓰는 바람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지출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교육청 주장이 그러합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만 5살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2년만 해도 4조 5,875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2016년의 경우 본 예산 기준으로 2조 3,542억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현행 46개인 서울의 중학교 학군 체계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현행 학군 체계가 대단위 아파트의 신설과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주거지역의 상업지구 전환과 같은 그동안의 교육 여건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지요.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학군에 배정되던 그간의 관행 뜯어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주목되고요.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작성을 허위로라도 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로 경남도민 프로축구단 즉 경남FC 박치근 대표 등 2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박치근 대표는 홍준표 현 지사의 측근입니다. 결국 배후에 홍준표 지사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주변을 살피지 않는 보행자가 늘면서 아찔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산하의 연구소가 조사해 보니까 스마트폰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는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느라 차가 오는 걸 못 봤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는 보행자는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도 주변 차량을 인지하는 거리가 절반 정도까지 짧아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휴대전화에 보행 중 차단 기능을 설치했고요. 미국 뉴저지주는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내년부터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정신과 외래 진료 때 본인 부담률이 현재 30에서 6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질환이 나타나는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문제는 테러 방지법이 시행되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국정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해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여전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제품을 제조한 업체 대표 등 전현직 핵심 임원 30에서 40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 대표 등을 직접 겨냥함에 따라 수사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옥시 래킷 벤키저 전 대표이사, 롯데마트 전 사장, 홈플러스 전 회장 이승환 씨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원료 성분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납품한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원도 그 대상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월 25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19대 총선 공약입니다. 총선 공약을 제가 프린트해 해온 건데요.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프린트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정치 선진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새누리당이 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겠다.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의 실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뭘 실천을 했다고 써놨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009년 2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말.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은 합리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용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2011년 2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말. 다수 여당의 일방 처리가 걱정이라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고 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해 봅시다. 그리고 며칠 뒤인 2월 26일 한나라당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에서 남경필 의원. 과반수를 넘어서는 이 숫자가 의결하기 전까지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줘서 소수 의견 보호를 하게 했고요. 새누리당은 본회의장 밖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야당에 맞불을 놨습니다. 더민주당은 신성한 국회의 본회의장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지금 자기들 약속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의 실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뭘 실천을 했다고 써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사설 대 사설, 오늘은 문화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 대조하겠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선 문화일보입니다. 야당 필리버스터 발언, 국정원 기능을 원천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제목입니다. 김광진,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다. 문병호, 국정원이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복귀했다. 은수미, 주인에게 개목거리를 채우려는 시도다. 박원석,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또 다른 권한을 주는 법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 등의 표현대로라면 국정원은 대테러 업무는 물론이고 대공, 방첩 업무도 맡길 수 없다. 어두운 과거사가 있다고 해서 이를 침소봉대해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본다면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국정원은 김대중 정권 시절에 재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인 이명박 정권에서 현 국정원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업데이트가 안 된 문화일보 같습니다. 과거사를 반성했습니까? 책임을 졌습니까? 좌익 교수에 대한 단죄조차 안 하고 있는 국정원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 뭐가 무리입니까? 그리고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 사실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을 쥔 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 사설, 시민과 함께한 필리버스터에 타협 거부하는 여당, 이런 제목의 내용 한 부분 소개하겠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와 타협의 움직임이 없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직권상정된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영장 없는 감청을 허용한 부칙 조항을 없애고 정보의 수집,
추적 조사권을 국정원에게 주도록 한 것을 국무총리실사나 대테러센터가 대신 맡도록 하는 등 독소 조항을 수정한다면 타협에 응할 수 있다는 태도다. 직권상정의 장본인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정원의 감청권을 제한하고 법 자체를 1년에서 2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만들자며 뒤늦게 중재에 나섰다. 인권 침해의 위험을 모두 다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최악의 사태만은 막겠다는 안간힘이겠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칼럼입니다. 김기석 청파감리교회 담임 목사의 국민일보 실론 다리 놓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그러니까 교황을 교종이라고 부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투박하지만 강렬한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다. 벽은 경계를 만들어서 이 편과 저편을 가르는 그런 장치다. 세상은 벽을 만드는 일에 익숙하다. 우리와 그들을 가르고는 그들에게 경계 혹은 멸시의 시선을 보내고 난다. 가르기 위해서는 배제하는 대상을 악마화하거나 불결한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 가름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배제 대상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주류 세계에 동화되는 것을 즐겨 택한다. 벽이 많은 세상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다. 배제된 사람들의 원망과 배제하는 사람들의 오만함이 늘 충돌하기 때문이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로마의 대제관을 이르는 말이다. 폰티펙스는 본래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소명은 명백하다. 갈라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벽을 쌓는 사람들이 차별과 증오에 기대고 있는 이들이라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타자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기대고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의 종교인들은 어떠한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악마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